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성술사 루시드입니다. 이번 주 10월 넷째 주 주간 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자리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 주도 양자리 이번 주는 일단 이 수성하고 양자리 다스릴 화성하고 계속 흉곽을 강하게 맺고 있고, 아마도 10월 19일 이때가 지금 파틸 에스펙트로 피크였는데, 물론 이번 주 10월 넷째 주에도 계속 이 구조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리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화상을 수상을 보고 스퀘어로 만나는 흉곽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주초에는 특히 이제 구조적 관점에서 주초에는 직장생활 관련해서 윗사람에게 좋지 않은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고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정서 관리를 잘하는 게 좋겠고요. 연애 관련해서도 상대방이 이번 주에는 상대방이 본인이 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질투를 유발한다든지 이런 언행 때문에 본인이 의기소침한다거나 좀 기분이 불쾌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제 기간이 짧을수록 이런 약간 밀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질투 유발성 이런 이제 접근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주 영적 날씨 관점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런 질투심에 이렇게 본인이 기분을 상한다기보다 좀 더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오히려 그런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도 이렇게 별 탈 없이 무난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수성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남의 말 가려서 듣는 게 좋겠고, 자기도 말을 조금 더 이렇게 막 생각 나온 대로 막 이렇게 거친 말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가려서 하는 게 좋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 트렌디시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약간 조금 더 막말을 한다든지 좀 거친 말을 하면 요게 좀 확대 재생산돼 가지고 좀 본인에게 안 좋은 이런 소문이 퍼질 수 있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심지어 법 관련 문제, 문서 관련 문제도 이렇게 본인이 실수하는 게 없이 좀 중요한 거일수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한 주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이번 주 10월 넷째 주 황소자리 별자리 주간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황소자리 다스리는 정갈자리, 역행, 역행하는 금성이 지금 컨버스트, 태양하고 이렇게 합을 하면서 컨버스트 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용어로, 점성술 용어로 컨버스트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고전 문헌이라든지 다른 점성가보다 컨버스트 흉함을 조금 약하게 보는 편이지만, 다른 점성가들은 상당히 이제 이거 안 좋다고 보는 점성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하게 보지만 이번 주는 이제 역행하면서 이렇게 컨버스트 하는 거는 좀 평소보다 더 안 좋은 구조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 황소자리 분들은 평소보다는 황소자리 단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황소자리 단점이라면 자기중심적이라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원한다거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빨리 실증을 느낀다거나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애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마도 바람기가 강한 황소자리는 심지어 좀 자기가 다른 데 눈이 돌아간다든지 바람을 피우고 싶은 욕구가 살짝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커플인데 데이트하다가 좀 이쁜 남자나 이쁜 여자 있으면 눈이 돌아가가지고 좀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평소보다 이렇게 좀 들뜬다고 해야 되나, 이런 감정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관리 잘하는 게 좋고, 항상 심하고 평상시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이번 주 무난한 한 주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황둥이 자리 주간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쌍둥이 자리는 이번 주 트랜짓이 저번 주하고 계속해서 이런 수성이 정갈자리는 수성이 화성의 흉곽을 계속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 관점에서는 좀 성격이 평소보다 민감해진다든지 안 좋은, 평소보다 컨디션 다운 관점에서 조금 안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 중에는 목성하고 이렇게 합을 하면서 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맺는 각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날씨 관점에서 별로 좋지 않다. 이게 마치 동령사주 관점에서는 좀 과속살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거하고 비슷한 좀 이미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평소보다 하는 일에 있어서 뭐 좀 힘에 부친다거나 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좀 고독함이나 외로움, 사회생활 관련해서 이런 것도 좀 느낄 수도 있고, 컨디션 관점에서도 좀 좋지 않은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 건강 관련해서 약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다음 주에 미세먼지 이런 게 또 다시 재발하는 상황이 있으면 특히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착용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쌍둥이 자리는 다른 별자리에 비해서 호흡기 쪽이 민감한 별자리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안 좋을 때는 쌍둥이 자리가 이성적인 별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으로 차분하게 극복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이런 건 다 영적 날씨인 거고, 날씨는 뭐죠? 날씨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평생 자기 인생에 따라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별 문제 없이 이번 한 주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와 비슷하게 이번 주에도 요 수성하고 강력한, 지금 정갈자리 강력한 힘을 받은 수성하고 화성의 흉곽을 지금 구조가 계속 있기 때문에 구설수 관련해서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하고 뭐 온갖 루머, 가짜뉴스가 평소에 비해서도 이렇게 느끼겠지만 좀 갑자기 확 화두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뭐 심지어 뭐 이런 루머를 재생산한다고 해야 되나? 뭐 정부가 어떤 일을 뭐 덮기 위해서 일부러 언론에 퍼뜨린다. 이런 뭐 루머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루머가 루머를 재생산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는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설수 관련해서 자기 언행도 조심하고 남의 말도 좀 가려 듣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보내면 무난하게 한 주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성술사 루시드입니다. 10월 넷째 주 계자리 별자리 주관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자리는 최근에 정갈자리에 몰려있는 이 행성과의 관계가 주요 포인트인데요. 여기 정갈자리 행성 4개가 몰려있다. 다음 주,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정갈자리 4개가 이제 행성이 들어가서 스텔리움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저번 주에도 정갈자리가 강했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정갈자리가 상당히 파워풀한 시기라는 거죠. 오히려 저번 주보다 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 초에는 이렇게 사수자리는 토성하고 길각 이벤트를 맺고 있어서 영적 날씨 관점에서는 이 시기는 상당히 좋은 시기예요. 토성하고 달의 이런 길각은 이제 달의 장점, 계자리의 단점을 상당히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과업이 있는 분들은 뭐 본인이 취업 준비,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뭐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평소보다 집중하시면 이렇게 평소보다 한 10% 정도에서 10%에서 최대 20% 정도까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연애나 인간관계 관련해서도 이 주초에 정갈자리 목성하고 길각 이벤트가 있거든요. 목성하고 달하고 길각 이벤트가 있는데,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구조의 키워드는 공감과 이해입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람에게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진정성이라는 말의 표현이 뭐하지만, 진정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진심을, 솔직함, 이런 표현을 하면 이게 다 진정성 있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주말에는 달이 또 정갈절에 있는 행성들하고 또 달하고 또 이렇게 흉곽을 또 맺는 이벤트가 나오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렇게 달이
좀 상태가 좋게 하기 때문에 좀 다리 단점, 계절의 단점, 뭐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변덕스러운 이렇게 마음이 갈팡질팡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불안한 감정이 든다든지 요런 마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정서 관리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 잘 보내시면 뭐 이건 영적 날씨니까 큰 문제 없이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성술사 루시드입니다. 10월 넷째 주 사자자리 주간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수행하고 있는 태양하고 금성하고 정갈 자리에서 합을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점성술 용어, 특히 고전 점성술 용어로 컨버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금성 컨버스트라고 하는 이벤트가 이번 주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고전 점성가들은 제가 이렇게 컨버스트를 판단하는 관점보다 조금 더 안 좋게 판단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 구조는 지금 좋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컨버스트 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 사자자리에는 이제 사자자리분들 갑자기 자기가 하는 일에 이제 불만족하는 기분이 들 수 있거나 뭐 좀 이런 불만족, 뭐 직장생활 불만족이라든지 자기 뭐 이렇게 월급이라든지 벌이에 대한 불만족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불만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불만이 들게 되면 이제 사람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로또 당첨이 되고 싶다는 이런 욕구가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이 이제 평소보다 평소의 욕구가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이나 가족에게 투정을 부린다거나 하는 이벤트도 생길 수 있으니까 마음 관리 잘 하시는 게 좋겠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합격만을 바라서 무리하게 진도를 진행한다거나 하면 수업 효율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본인이 이런 감정을 풀고 싶어서 뭐 SNS 등에서 과시욕 비슷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사자자리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사자자리 분들은 많지 않겠죠. 제가 말하는 건 좀 사자자리가 흉한 분들이 있다면 좀 그런 욕구가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주위에서 이렇게 좀 과시욕이나 허세 이런 걸로 이제 본인에게 접근해가지고 기분이 상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 토성 길각처럼 토성 길각도 토성 길각처럼 토성하고 태양 길각처럼 매사 차분하고 진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이번 주 영적 날씨 관점에서 조금 안 좋은 구조가 들어오지만 무난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성술사 루시드입니다. 10월 넷째 주 처녀자리 주간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역시 저번 주와 비슷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수성하고 처녀자리를 다스리는 수성하고 화성의 흉곽 이벤트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평소보다 일반적인 수성하고 화성 흉곽보다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또 중반 넘어가서부터는 또 수성이 목성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요 관점에서 또 이렇게 보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특히 처녀자리 단점이 평소보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 날씨 관점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치 사주에서 말하는 과숙사라고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과숙사. 뭔가 자기가 좀 고립된 느낌, 외롭고 답답하고 좀 막힌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고요. 특히 상승군 관점에서 보면 이 수성이 3하우스라는 데 위치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처녀자리 관점에서 약간 디스어드밴티지, 핸디캡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히 이 처녀자리 단점 관련한 이런 이벤트를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말 조심하시고 남의 말도 가려서 듣는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무개점하다든지 생각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람이 본인을 이제 툭툭 건드리면 본인도 뭐 이렇게 참기보다는 좀 예민한 이런 이제 영적 날씨 관점에서 예민하다는 이런 감정이 들기 때문에
본인도 막 받아치면서 좀 크게 말싸움을 할 수 있다든지, 좀 트러블이 날 수 있다든지, 심지어 사귀고 있는 분들은 연인과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도 그런 이벤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 건강 컨디션도 조금 평소보다 한 10%, 20% 다운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뭐 이번 주에도 미세먼지가 아마 또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미세먼지 오시면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출퇴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성술사 루시드입니다. 10월 넷째 주 별자리 주간 운세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천칭자리 다스리는 금성이 역행을 하고 있죠.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역행을 하면서 순행하고 있는 정갈자리 들어오는 순행하고 있는 태양하고 합을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이걸 점성술 용어로 컨버스트라고 합니다. 이 컨버스트는 저는 다른 점성가보다는 조금 덜 흉하게 보지만, 다른 점성가들은 이 컨버스트라는 구조를 상당히 안 좋게 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천칭자리는 이제 평소보다 좀 권태를 잘 느낀다든지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일, 지금 어떤 일을 한다든지, 뭐 공부면 공부, 뭐 직업적인 일이면 직업적인 일, 심지어 뭐 연애 관련한 일이면 연애 관련 일에 대해서 뭐 실증이 갑자기 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평소 직장생활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게다가 더 평소보다 더 직장을 때려치우고 이직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수험생들도 이제 평소보다 나른하다거나 낮잠이 공부하다가 집중이 좀 안 돼가지고 낮잠이 조금 더 강하게 온다거나 좀 들뜬 기분이 들 수 있으니까요. 유의 바라고요. 또는 뭐 자신 아니면 뭐 주위 사람이 또 투정을 부린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사귀는 사람이면 남자친구가 좀 짜증을 낸다거나 연락도 쌩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겠고요. 소소한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어떤 일이든지 마음만 아파서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천칭자리 다점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조율을 해가면서 순리대로 접근하는 것이 이번 주 무난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성술사 루시드입니다. 10월 넷째 주 정갈자리 주간 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갈자리는 평소에 비해서 꽤 좋지 않은데요. 왜냐면 이번 주부터 태양이 정갈자리 들어오면서 이 금성과 합을 하는 이벤트, 이게 고전 점성술 용어로 컨버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컨버스트는 저는 오히려 다른 고전 점성가나 다른 점성가보다 컨버스트 흉함을 좀 낮게 보는 편이지만, 약하게 보는 편이지만 이건 상당히 안 좋은 구조라고 다들 생각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다라도 지금 컨버스트가 발생하고 있고, 게다가 정갈자리를 다니는 화성이 수성하고 흉곽 이벤트도 지금 이번 주 내내 발생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정갈자리 자기 본인도 그렇고 안에 있는 행성도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이는 흡사 사주에서 말하는 지살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 이번 주 특히 뭔가 불안해 한다거나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이 지살과 비슷한 의미 관점에서 좀 나라 걱정해가지고 마치 땅에서 지진이 울리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아서 좀 불안해 한다거나 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과학 관련해서 효율도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가족이나 주위 친지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최근 정치 상황이나 사회 분위기 관련해서 접근한다거나 지나치게 심각한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접근하면 오히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좋게 해결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주위 사람에게도 자극이 돼서 트러블이 날 수 있게 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번 주에는 너무 심각한 얘기는 하지 말고 썸 관련해서도 썸 관련해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하면 자기도 모르게 심각한 얘기를 꺼낼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인과 이렇게 데이트 상대 관련해서도 심각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가벼운 얘기를 한다든지 평소보다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최근에 어쨌든 간에 정갈자리는 상당히 파워풀한 상태거든요. 정갈자리 힘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라고 보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성술사 루시드입니다. 10월 넷째 주 사수자리 중간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수자리 관점에서 조금 뜻깊은 한 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건 하우스 관점에서 제가 보면요. 하우스가 일단 사수자리 분들은 이 하우스, 사수자리 자체 목성이 12하우스 관점에서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게 점성수 이론으로 5 디그리 뭐 시어리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데, 오도룰이라고 하거든요. 오도룰. 이 오도룰 관점에서는 슬슬 이제 자기 별자리로 목성이 들어오고 있고, 목성도 하우스 관점에서 보면 1하우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지금 사수자리 관점에서는 이제 주목을 받거나 힘을 받는 파워풀한 이런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 목성이 1하우스에 진입하는 이벤트가 슬슬 생기면서 이제 주초 시작도 달 길가고 시작하고 있고, 이게 의미하는 것은 훈훈함과 따뜻한 뭐 이런 여유,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번 주에 조금 더 좋은 컨디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주의사항과 원만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목성이 지금 계속 정갈 자리에 1년 뭐 이상 있으면서 1년 가까이 1년 이상 있으면서 이 사수자리 관점에서 보면요, 이 평소하고는 조금 다른 좀 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예민한 구조죠. 이 사수자리 관점에서 목성이 정갈 자리에 있다는 건 좀 예민하고 날카롭다거나 좀 이런 느낌이라서, 사수자리는 생각보다 좀 낙천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여유롭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좀 대범하고 여유롭고 요런 게 매력이거든요. 소탈하고 솔직하고 요런 게 매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성이라는 행성 자체는 저랑 궁합이 맞진 않아요. 제가 딱히 좋아하지는 않는 행성이지만, 이 별자리는 사수자리, 그리고 목성이 개자리에 있는 구조는 저랑 상당히 잘 맞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랑 상당히 잘 맞는데, 저는 특히 사수자리를 분들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잘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엄청 궁합이 좋다거나 뭐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툭툭 틱틱 대고 조금 이렇게 트러블도 나지만 뭔가 화해 관점에서 상당히 이렇게 화해가 잘 되는 이런 별자리가 사수자리인데요. 뭐 어쨌든 간에 사수자리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는데, 사실 뭐 지금은 훈훈한 이런 느낌 관점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개인 청문대에서 이거 지금 이렇게 목성 위치가 좀 비슷한 구조가 있다면 뭐 결혼 관련해서 길한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영적 나시 관점에서는 뭐 단순히 이런 운이 들어온다고 뭐 결혼 운이다 이렇게 보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훈훈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정감 가고 요런 시기이기 때문에, 약속,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족이나 이렇게 주변 친지랑 이렇게 연락이 좀 뜸했던 사수자리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연락 한 통 해가지고 격려도 하거나 덕담을 하거나 하는 기회를 좀 가져보면 본인의 이렇게 사회생활 관점에서 활력도 나고 마음도 조금 이렇게 좀 허한 마음이 좀 채워지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요런 구조도 보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성수사 루시드입니다. 10월 넷째 주 염소자리 주간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염소자리를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별자리는 좀 다 상태가 좀 별로예요. 대부분 상태가 별로인데, 유달리 이번 주에는 토성 상태는 상당히 좋죠. 약간 난센스적인 느낌인데, 그래서 이번 주 염소자리 상당히 좋다고 봐야죠. 이번 주 염소자리는 뭐 제가 약간 오버해서 좀 표현했는데, 자기 별자리 염소자리에서 1월성 진의 기람을 받으니 어찌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으리오라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성이 태양하고 이 길성이라고 하는, 뭐 특히 고점점 도수 관점에서 이 길성이라고 하는 금성 길가, 달 길가 다 받고 있어.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일단 영적 날씨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으니까요. 뭐든지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면 뭐 단순히 이렇게 컨디션 효율 관점에서도 10%에서 20%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연애 관련해서도 뭐 좋고요. 최근에 소개를 받는다거나 해서 좀 썸이 생긴 분들은
자기 개인청도 시기가 정말 안 좋은 건 예외고, 그냥 무난한 정도만 되더라도 뭐 평소보다 좀 잘 풀릴 수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진도도 조금 잘 나가거나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런 날씨가 좀 또 날씨가 좋은 걸 이용해야 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이렇게 처세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 염소자리 분들은 좀 사귀고 있는 분들이나 배우자, 뭐 부부, 남편 이런 있는 분들은 소소한 이벤트를 좀 만들어 가지고 좀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러면 금술 관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 염소자리 분들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성술사 루시드입니다. 10월 넷째 주 물병자리 주관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염소자리 주관운세 연재하면서 염소자리 비슷하게 염소자리 비슷하게 물병자리를 다스리는 토성의 상태에도 이번 주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죠. 같은 행성을 공유하니까요. 물론 위치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뭐 염소자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 토성 상태는 좋지만 화성 상태는 별로 안 좋거든요. 물병자리 안에 있는 화성성도 좋지 않기 때문에 반용반길이지만, 뭐 제가 이렇게 정산을 해보면 길 쪽에 가깝긴 해요. 길 쪽에 가깝긴 한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컨디션 관점에서는 뭐 무난하고 조금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일 있으면 집중해서 하시면 되고, 뭐 친구나 연인이나 주위 사람하고 뭐 심지어 트러블이 생긴다고 해도 본인이 이렇게 뭔가 이길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조금 우위를 잡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명심해야 할 건, 이제 병법에서 최고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연애 관련해서 약간은 조금 말싸움을 한다거나 조금 성격 차이 등등 해가지고 트러블이 나는 구조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는 이렇게 본인이 막 말을 내세우기보다는 좀 기다려준다, 믿어준다, 이런 듬직한 모습, 묵직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상대방에게 오히려 이런 약간 트러블 생긴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썸관계도 그래요. 썸관계도 이렇게 본인이 조급해 한다거나 막 말을 많이 한다거나 이거보다 약간 좀 듬직하게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물병자리 안에 있는 화성 상태는 수성으로 인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든지 지나치게 타인을 자극하는 언행은 이번 주도 조심하는 게 더욱더 이러한 기운을 살리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 잘 보내시면 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성술사 루시드입니다. 10월 넷째 주 물고기 자리 주간 운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초에는요, 달이 물고기 자리 쪽으로 이동하고, 이제, 달이 물고기 자리 이동하고, 여기가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 이동하고, 이제, 토성 흉곽, 그 다음부터는 토성 흉곽 이벤트가 한번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성하고 달 길각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게 되면, 영적 날씨 관점에서는 일단은 한번 11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한데, 11하우스 관점에서 좀 이벤트가 나오는데 그렇게 길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이벤트만 보면 길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물고기 자리 관점에서 제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번 주에는 너무 남의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것이 길하다는 거죠. 이번 주에는 막 남의 일, 막 남이 막 이렇게 뭐 잘 되는 걸 본다든지 막 남의 일 관련해서 생각하게 되면 약간 좀 사교적인 면은, 특히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주위사를 만난다고 하면 이렇게 평소보다 좀 비교 심리나 열등감이 나올 가능성이 약간 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러면 물고기 자리 관점에서는 상당히 다운되는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컨디션 저하라든지 의기소침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화가 난다든지 자존심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 비슷한 게 이렇게 영적 날씨 관점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이럴 때는 오히려 막 남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내 길만 가면 된다, 뭐 이렇게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는 마음,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시험을 준비, 특히 시험은 남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라든지 뭐 자기가 뭐 사업을 한다라도 뭐 동업자, 경쟁자 이런 관점에서도 너무 비교하기보다는 이제 자기 길만 꿋꿋하게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상당히 좋은 한 주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일에 집중하면 이렇게 효율도 좋고, 공부하는 사람도 수험 효율도 좋고, 연애 면에서도 이렇게 상대방에게 조금 더 자신만의 캐릭터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에는 남보다는 자기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